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검사 유효 기간입니다. 특이점을 찾는 거거든요. 뭐 용도 이력은 있지는 않은지, 뭐 사고 이력은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트레이드 상태는 60%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막 추정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88.3, 본네트 부분도 94. 이게 200이 넘어가면은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현대기아차들이 예전에 이제 조향장치 쪽에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핸들을 2, 3회 정도 반복으로 한번 이렇게 틀어 보시고, 디스크 단발이가 잘 작동되는지, 기아가 잘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네, 이 차량은 뭐 기아가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침수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침수 차량 보는 방법은 이 운전석 쪽 핸들 밑에 쪽에 조향장치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제 조향장치를 살펴보시게 되시면은 실적으로 침수된 차량들은요, 이 흙먼지들이 정말 깨끗이, 이물질들이 깨끗이 닦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고무부스 보이시죠? 그 옆에 그럼 활대라든지 링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뭐 유격이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 고무 튜브가 터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서 브레이크 오일 양도 정확하게 채워져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배터리 키트를 통해서 이 차량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불이 3개가 다 들어와 있죠. 콤프가 보이는데 콤프 부분이 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또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이제 이 엔진 상태, 이 안에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어떤 찌꺼기라든지 때가루 부분들이 보이는지를 후레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디에이터를 열어서 만약에 여기 부유물이 떠 있다, 기름기가 뛴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지금 이게 새고 있는 겁니다. 반대편 부분도 풀림 자국이 있진 않은지, 풀렸다고 하면은 탈부착이기 때문에 교체했을 수도 있고요, 탈부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상이 없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부식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마우라는 어느 정도 좀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썩지는 않았습니다. 뼈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뼈대 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중고차가 믿어진다의 미라자동차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차량은요, 이제 앞에 보이는 프라이드 차량으로 저희가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동 차량이고요. 일단 연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수동 차량으로 한번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차량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중고차를 볼 때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관리 상태입니다. 관리 상태라든지 키로수, 그 다음이 뭐 옵션이라든지 색깔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중고차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일단 자동차 등록증을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뭐 특이점을 찾는 거거든요. 뭐 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검사 유효 기간입니다.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차대 번호랑 차량 번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성능 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이 차량을 볼 거고요. 네, 성능 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뭐 특이점을 찾는 거거든요. 뭐 용도 이력은 있지는 않은지, 뭐 사고 이력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면서 뭐 누유 상태가 있지는 않은지를 좀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성능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이 차량을 한번 기록을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량을 볼 때는 일단 외관 상태를, 전체적인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이트 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등 부분도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고, 외판의 도색 상태도 상태 꼭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네트 부분에도 이제 살짝 기스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도장 상태, 그리고 나서 뭐 휠
기스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드 상태죠.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주차장들이 워낙 좁다 보니까는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외장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뒤에 대루등도 마찬가지로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도색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루등 상태, 그리고 휠 상태,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색 상태 살펴보면서 사이드 미러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조수석 라이트 부분도, 안개등 부분도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꼭 확인할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타이어가 정말 얼마큼 남아있는지.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자체가 거의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트레이드 상태는 60% 이상 남았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남은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타이어 주기를 제가 좀 살펴보면은 이 차가 언제쯤 타이어가 교체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차량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거의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편마모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편마모 같은 거 없습니다. 편마모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타이어는 또 교체가 돼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거의 새 타이어예요.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외관 상태가 중고차다 보니까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고요. 황금 도색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타이어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막 측정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88.3. 본네트 부분도 94. 이게 200이 넘어가면은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145) 도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쪽은 176 도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1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107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편 뒤엔다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게 좀 작동이 대단되다 그래서 114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편차는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보니까는 운전석 쪽에, 도어 쪽에 도색이 딱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중고차 특성상 판금 도색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관 상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상태를 보시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 가죽 시트, 레자 시트라든지 이 시트 상태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 찢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전체적인 시트 상태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 지금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거든요. 후레쉬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어떤지 시트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이제 실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실 게 시동을 켜는 일이죠. 이 차는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켜 보시고 나서,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볼 게 많아요. 왜냐면은 매연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매연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연료계통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유 차량들은 정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차량을 사실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낭패 보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시등을 켜고 어느 정도 예열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는 예열을 시켜 놓은 다음에 차량 저희가 보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 차들이 예전에 이제 조향장치 쪽에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핸들을 2, 3회 정도 반복으로 한번 이렇게 틀어 보시고 이질감이 들진 않은지 꼭 이렇게 확인하셔서 차량 상태를, 조향장치 상태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아 보시고 이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케이블이 늘어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케이블이 늘어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살짝 좀 늘어난 감이 있긴 합니다. 어차피 이게 투동 미션이기 때문에 미션은 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디스크 단발이가 잘 작동되는지, 기아가 잘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뭐 기아가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차량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실내 상태에 있는 모든 기계적인 부분들을 꼭 만져보시면서 잘 작동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백미러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백미러 부분들도 잘 작동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이 안에 모터가 또 고장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에어컨을 또 키셔가지고 에어컨 이 냉매가 정말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런 창문들 정상적으로 정말 잘 작동이 잘 되는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꼭 이 상태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문짝 다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침수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침수 차량 보는 방법은 이 운전석 쪽 핸들 밑에 쪽에 조형 장치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제 조형 장치를 살펴보시게 되시면은 실적으로 침수된 차량들은요, 이 흙먼지들이 정말 깨끗이, 이물질들이 깨끗이 닦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형 장치 쪽 밑을 보면은 이 차량이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만 보시면은 이 차량이 침투가 됐다 안 됐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핸들을 끝까지 한번 당겨 보시고, 중고차를 살 때는 항상 중요한 부분들이 소모품 상태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소모품 상태들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 보이는 고무부트 보이시죠? 그 옆에 가면 활대라든지 링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걸 손으로 이거 지금 이 고무부트 옆에를 잡아 당기셔갖고 유격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유격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위로 보시면은 쇼바가 보이시죠? 쇼바 스프링 같은 경우도 어디 뭐 유격이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 고무 튜브가 터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서 이런 조향장치 쪽을 사전에 중고차를 사실 때 예방하셔야 되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다시 들어오셔서 이런 고무 튜브 포인트 확인하시고, 활대 같은 거 확인해 주시고, 손으로 흔들어서 유격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찬가지 쇼바도 확인해 주시고요, 고무 튜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엔진룸 열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엔진 룸을 케이스를 띄웠거든요. 항상 케이스를 띄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4개의 인젝터가 들어가거든요. 인젝터 안에서 또 튀어나오는 게 있지는 않은지 꼭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오일 상태들, 오일 양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양도 정확하게 채워져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배터리 키트를 통해서 이 차량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불이 3개가 다 들어와 있죠. 첫 번째는 뭐 발전기 상태, 두 번째는 배터리 상태, 그 마지막 부분은 전체적인 좀 12V 전체적인 전류 상태가 양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고무 밸브들 다 흔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무 밸브들 좀 삭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뭐 삭아서 찢긴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흔들어 보셔갖고 어디 삭은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있으시다면은 항상 엔진 옆에 유격, 뭐 가습기 부분들에서 새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꼭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차가 이 앞에 발전기가 보입니다. 발전기가 보이고 그 밑에에서는 이제 에어컨 콤프가 보이는데 콤프 부분이 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또 엔진 림이라든지 림이 부분도 어디 뭐 삭은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미니가 좋지가 않으면 엔진의 떨림이 심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을 저는 강추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나서 저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엔진오일 게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차량의 엔진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끌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엔진오일 게이지, 이 엔진오일 게이지를 통해서 대부분 차량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유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휘발유 차량도 마찬가지, LP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게이지를 열었을 때에 이 게이지 통 안에서 연기가 나온다. 뭐 정유 차량들은 뭐 조금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지만은 너무 심하게 나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엔진 상태가 좋지 않은 거고요. 그 간혹 가다가 엔진 오일이 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나와도 좋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보시면 어떤 연기도 나오지도 않고 엔진 오일도 튀지 않는 걸로 보이죠. 차량 상태는, 엔진 상태는 좀 좋은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시동을 꺼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이제 이 엔진 상태, 이 안에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어떤 찌꺼기라든지 때가루 부분들이 보이는지를 후레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후레쉬를 켜 보시면 정말 깨끗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만약 불순물이나 어떤 찌꺼기들이 잔뜩 껴 있다 그러면은 엔진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라디에이터 저희가 캡을 열어서 지금 차량 상태를 좀 확인할 건데요. 이게 좀 위험하죠. 어느 정도 예열이 되어 있으면 물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금씩 해서, 그쵸, 이렇게 살펴보실 건데, 제가 이 뚜껑을 열어보는 이유를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뚜껑을 열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이 뚜껑에 이 고무 파킹들이 삭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삭았을 경우에는 또 이 압력 때문에 새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레쉬가 있으시면은 이 냉각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 냉각수가 중요하거든요. 이 라디에이터를 열어서 만약에 여기 부유물이 떠 있다, 기름기가 뛴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지금 이게 새고 있는 겁니다. 이 차량 보시면 깨끗하거든요. 뭐 기름띠 띄는 게 보이지가 않죠. 그럼 정상적인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차를 보니까는 뭐 차는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연식 대비해서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은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사고 유무에 대해서 사고 유무 보고 그 진단기 한번 꽂아보고 그리고 하체까지도 한번 본 다음에 저희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고 유무 보는 방법, 항상 풀린 자국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본네트 부분 그리고 휀다 부분들,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커버를 씌워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벌려서 보시면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휀다 부분도 풀린 자국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 부분도 풀린 자국이 있진 않은지, 풀렸다고 하면은 탈부착이기 때문에 교체했을 수도 있고요, 탈부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편으로 오셔서 저희가 이제 문짝 같은 경우 확인해 보겠어요. 문짝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앞에 부분에서도 볼트 부분이 풀린 자국이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뒷문짝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문짝들도
항상 꼭 확인하셔갖고 이런 실리콘 처리되는 부분이 일정한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엔다 부분이 가장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뒤엔다는 뭐 볼트나 너트 부분이 없어요. 무조건 뒤엔다가 교체가 되면 이 차량은 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잘라야 되거든요. 잘라서 용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보는 방법도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런 펀치 자국들, 정확히 펀치 자국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자국들이 남아있는 차량들은 신차 출고했을 때부터 남아있는 펀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찍는 거기 때문에 뒤엔다를 교체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국이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트렁크 부분도 어디 풀린 자국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이런 펀치 기록들 확인하셔서 이런 기록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고, 양쪽을 좀 비교하다 보면은 이 용접한 부분이 분명히 티가 나거든요. 꼭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트렁크 안에, 리드 안에를 좀 열어봐서, 네, 이렇게 안에 열어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예비 타이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는 예비 타이어가 있네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셔서 이 안에 뭐 침투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용접된 부분이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문짝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뒷문짝도 이런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교체가 된 부분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일정한지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이런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손톱으로 눌러보시면 뚝뚝뚝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 차량 보니까 이 차량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제가 조금 더 진단하기 위해서 차량 내부로 들어가서 진단기를 켜서 좀 더 정확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동을 켜고 나서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 상태 이제 조금 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유 차량이죠. 엔진 제어 디젤 차량입니다. 일단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의 모든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14년식 차량,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항 쪽에 좀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 DPF 지금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진단기로 일단은 고장 코드를 한번 삭제해 보고 나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투동 변속기니까는 변속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동 제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제어 상태, 네, 필립스 센서 값은 솔직히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토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파워 스티어링 한번 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장치들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런 조향장치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상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디 전자 제어, 네,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장 코드라기보다도 출력 속도 센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삭제해 보면은 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전에 그 이전에 문제있던 것들이 코드가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토 에어컨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게 지연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지연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제가 그 엔진 쪽에 아까 전에 경고등 뜬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디젤 차량 엔진 상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상이 없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이 차량 정상적인 차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체 한번 보고 나서 이 차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실내 하체를 봐야 되죠. 이제 하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하체 부분을 보면서 이 차량이 부식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마우라는 어느 정도 좀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썩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뼈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뼈대 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고차를 볼 때는 한번 하체를 안 띄우시면은 한번 휴대폰 후레쉬를 비춰서 이렇게 하체 보는 방법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차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마우라 부분은 열받고 식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부식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뼈대를 보시면 압니다. 뼈대를 보시면은 이 차량이 정말 하체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저는 차량 정말 괜찮은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앞으로 또 가서도 제가 조금 더 한번 이게 하부 쪽에는 아마 이게 케이스가 씌워져 있어서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보이긴 하네요. 일단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부에 따라서 어디 누유가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상태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넘어와서 하부에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부 쪽에 누유되는 부분 그리고 부식되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 괜찮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사이드 스텝들이 마찬가지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 이 정도면은 저는 구입을 하셔도 정말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차량을 제가 총평을 해보자면 이 정도라면은 이 차량 구입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500만원대의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연식 대비해서도 관리가 저는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라면 정말 구입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미라자동차에서는 이 차량으로 적극 한번 추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차가 믿어진다의 미라자동차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